네, 안녕하세요. 의학화학의 정답, 일반화학 김홍영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화학 공부할 때 전략을 전달할 건데, 자,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올까라는 게 공부 적게 하고도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을 전수하는 건 아니야.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는 공부 열심히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체계적인 공부 방식을 전달할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석적인 스탠다드한 그 형태의 공부법을 전달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는 자,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이론이 쫙 전달될 건데 그 이론은 여러분들의 필기 노트로 작성이 되어야만 해요. 그래서 교재도 있고 그래서 조교가 써놓은 필기 노트 있지만 그거 말고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그래서 내가 이해한 형태로 작성이 된 그 필기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필기노트 만들 때 방법은 이러해요. 처음에 이제 수업 들을 때는 우선 연습장에다 마구잡이로 막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얼만큼 전달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적어요. 다 적고 제가 말로 한 것도 옮겨 적으시고 그래서 연습장에 충분히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아니면 자습 시간에 이제 깔끔한 노트 하나 준비한 다음에 그 노트에 제목만 먼저 적어 놓으시는 거죠. 그래서 제목을 쓰고 이 내용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이제 연습장 없이 여러분들 이해한 형태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내가 이해한 형태로 쓸 수 있으면 그 내용은 터득이 된 거예요. 근데 혹시 쓰다 보면 막힌 것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연습장 보면서 첨삭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노트를 완성시키는 거죠. 그래서 우선은 연습장에 수업 들 때는 마구잡이로 다 옮겨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깔끔한 노트에다가 그래서 제목만 쓰고 세세한 내용은 내가 이해한 형태로 다 작성을 해본다. 그래서 전체 일반화학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면 내가 이해한 부분과 이해 못한 부분이 잘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트 정리를 쭉 하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소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단순한 이론 말고 이 문제 풀어보면서 터득이 되는 그런 소재도 많아서 중간중간에 예시 문제를 제가 쭉 쓰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예시 문항에 대한 것도 적어 놓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는 역시 비워 놓는 거죠. 비워 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스로 이제 풀 수 있는지 직접 풀어보면서 작성을 해보시는 거고요.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 이상기체 연력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을 터득했는지 그래서 빈칸을 다 써보시고 쓰다가 막힌 거 있으면 또 찾아보시고 또 이해 못한 부분이나 까먹은 부분 있으면 또 암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트를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전에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보면 이론 노트를 다 작성하면 그래서 좀 빈칸을 좀 많이 두면서 작성하면 거의 이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의 노트가 한 권이 완성될 건데 이거는 마지막에 시험 볼 때까지 또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의학 공부할 때도 계속 찾아볼 만한 중요한 노트가 될 거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이쁘게 잘 만들어 주시고요.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화학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가 제공될 거예요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시킬 건데 그 연습한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. 그래서 역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때는 문제 많이 풀어보고 틀린 문제 어떻게 정리하지? 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오답 정리할 때 이걸 너무 대충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고 전에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고 그런 형태의 좀 아쉬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오답 노트는 우선은 이 문제를 틀렸다.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다 싶으면 이걸 또 하나 출력을 하던 아니면 복사를 하던 찍어 놓던 노트에다가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거를 우선 붙여 놓으시던 아니면 출력해서 모아 놓으시던 그래서 노트에 그 틀린 문제를 모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노트에는 우선 이 문제에 아무것도 적혀 있으면 안 돼요. 가끔 오답 노트 만들 때 틀린 문제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 정답을 써놓기도 하고 해설도 써놓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막 써놓는데 여기에 뭔가 써있으면 나중에 다시 풀 때 풀리지가 않아요. 정답이 눈에 보이면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이건 깔끔하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문제만 모아놓으시고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나 이 문제의 풀이법은 이 뒷면에 적어 놓으세요.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내 문제 이해했는지는 필기해서 그래서 풀이법을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
문제를 나중에 다시 풀 수 있도록 모아 놓으셔야 돼. 그래서 중요한 거 표시하고 정답 표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, 그래서 정답이나 풀이법은 다 뒷면에 적어 놓으시고, 그래서 앞에는 깔끔하게 문제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오답 노트도 한 권을 만드셔야 돼요. 그래서 1년 동안 쫙 준비하다 보면 거의 오답 노트도 한 500문제 이상 모아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문제는 마지막에 파이널 때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터득을 하게 되는 그런 노트가 구성될 거고,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. 자, 문제 풀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데,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 문제 풀기 위한 어떤 스킬 같은 거는 제가 어딘가에 적어놔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는 어딘가에 적어놔야 된다. 그래서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뭐 어딘가 노트 하면서 그 노트를 만들기도 하는데,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관련된 어딘가 내용이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쓰는 내용이 있는데, 보라색으로 허튼 소리 하면서 쓰는 내용은 이 문제 풀기 위한 기본 지식 말고 약간 스킬적인 거,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,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, 그런 걸 따로 적어요. 그래서 이론 수업 때는 따로 정리된 건 아니고 문제 풀면서 정리되는 어딘가의 내용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은 따로 준비해야 돼. 그래서 저는 적어도 3권의 노트는 작성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. 하나는 이론 노트고요. 또 하나는 오답 노트고요. 또 하나는 이 스킬 같은 거, 아니면 이 지식적인 거를 모아놓은 어딘가 노트. 그래서 이 3권의 노트를 작성하면서 1년 동안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약간 심화된 내용, 일반화가 약간 벗어난 내용, 아니면 굉장히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소재가 계속 허튼 소리 하면서 쭉쭉 전달될 거야. 그래서 보라색으로 쓰는 그런 내용들은 그 어딘가의 노트에 따로 모아놓으시면 돼요. 그럼 이것도 많이 작성한 친구들은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이 이 노트가 작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마지막에 파이널 때 계속 반복해서 봐야 할 소재 중에 하나고요.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의고사예요. 그래서 저는 실전 연습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해요. 그래서 문제는 어차피 계속 제공될 건데, 그 문제를 그냥 집에서 풀고 해설보고 풀고 해설보고 그렇게만 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의미 있게 남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모든 문제는 다 테스트 형태로 제공이 될 거고, 그 테스트에 대한 건 제가 성적을 집계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볼 때마다 성적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처음 이론 수업 때도 위클리 테스트와 또 먼슬리 테스트는 꾸준히 진행할 거고, 마지막에 이제 6월, 7월 넘어가면 계속 문제풀이 과정도 테스트 형태로 진행할 거예요. 그래서 그 시험 본 형태로 문제 풀어봐야 이렇게 푸는 거였지라는 게 기억에 남고, 그렇게 기억이 남아야 또 실력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. 오케이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피트 수업 할 때도 1년 동안 학생들이 푸는 문제가 거의 추론 문제만 한 3,000문제 이상, 기본적인 문제까지 하면 거의 뭐 4,000, 5,000문제 이상의 문제를 계속 테스트 형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피트 수업할 때도 그 누구보다도 모의고사에 빨리 시작했고,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양의 모의고사를 풀렸었는데, 이 형태의 공부법을 역시 이 의학 편입 준비한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구성을 하고자 해요. 그래서 지금 한참 모의고사 문제나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할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, 그래서 그 문제들 그냥 풀고 해설보고 끝, 그렇게 하지 마시고, 그래서 푼 다음에 성적 집계하고 어떤 문제가 어려웠고 어떤 문제가 쉬웠는지 정답률도 확인해 보시고,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도 확인하시고,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또 잘 오답 정리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 진행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건데, 그래서 제공된 문제는 다 테스트 형태로 제가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저한테 메일로 보내던, 아니면 공지사 그 게시판에 글로 좀 여러분들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 그걸 잘 집계해서 성적을 내고, 그 성적에 대한 거는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계속 제공해 드릴 거고요. 그래서 전에 이제 피트 수업 할 때도 했던 방식인데, 역시 편입에서도 시험 공부는 이 시험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요 시스템은 계속 이어갈 거니까, 수업 시작했을 때 요 시스템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잘 터득한 다음에 쫓아와 주시면 돼요. 오케이. 자,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법은 우선 이론 명확하게 정리하셔야죠. 이론 노트 만들고,
문제 많이 풀어보셔야죠. 오답 노트 만들고. 그 다음 뭔가 특이한 소재, 약간 예외적인 심화된 소재들 또 모아놓으셔야지. 그래서 그 어딘가 노트.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의 공부가 진행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 내용들에 대한 꾸준한 반복.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론도 계속 보고 까먹을 했을 때쯤 다시 보고 또 문제도 역시 나중에 또 한번 풀어보고 또 한번 풀어보고 계속 반복하면 역시 성적은 안 나올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영상은 어떤 특별한 스킬적인 방식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형태의 공부법인데 그 정석적인 공부법이 편입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편입은 수능이나 피트 같은 어떤 정형화된 유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아니면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 견고한 그 준비가 필요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이 공부법을 앞으로 계속 쫓아와 주시길 바라요. 자, 그러면 이제 본 수업에서 다시 인사드리죠. 네, 감사합니다.